지난달 프리뷰 행사에서 만났던 제네시스 GV60을 드디어 시승했습니다. GV60은 제네시스 전동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인데요. 물론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는 G80 일렉트리파이드였지만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었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이 차는 전기차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GV60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콘셉트인 민트의 양산 버전으로 아이오닉 5, EV6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터 양산까지 전기차라는 하나의 주제를 잡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V60이 제네시스의 전기차 시대를 열 모델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시승 행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승 시간은 얼굴 인식과 지문 등록을 포함해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시승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외관과 기술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옆에 떠있는 GV60 프리뷰 행사에 다녀온 영상을 잠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에서 배포한 GV60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교감이었습니다. 프리뷰 행사 때는 왜 교감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승 행사에서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특이하게 GV60의 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 키를 미리 등록하는 디지털 키도 제공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시승하기 전 미리 얼굴과 지문을 등록해서 키 없이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자, 방법은 이러합니다. 문 손잡이에 있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 두 줄 모양을 터치한 후 한 걸음 떨어져서 B필러를 바라보면 애플 페이스 아이디와 같은 기술인 근적외선 얼굴 시스템이 작동, B필러 위에 하얀색으로 원이 생겨 빙빙 돌다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죠. 참 쉽죠? 실내에 들어가서도 볼륨 버튼 옆에 있는 동그란 터치패드에 등록된 손가락을 갖다 대면 계기판에 시동이 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끝! 이것도 참 쉽죠? 이 두 기술을 미루어 봤을 때 제네시스가 말하는 교감이라는 게 어쩌면 자동차와 운전자 사이에 있는 매개체인 키를 제거해 자동차와 운전자를 더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놨을 때 저는 이상하게 영화 E.T.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주인공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E.T.와 교감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EV6 아이오닉 5와 디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비슷합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에 들어가고 그 아래에는 송풍구, 또 그 밑에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역시나 실내에서 눈을 사로잡는 건 전자식 변속기인 크리스탈 스피어입니다. 동그란 무드등이었는데 시동을 걸면 회전하면서 변속기로 바뀌어요. 그 과정이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쿠페형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자리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운전자 시트를 제 키에 맞춰놓고 앉아봤습니다. 휠 베이스가 2900mm라 무릎 공간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제가 앉더라도 주먹 2개 반이나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트 아래 공간과 머리 공간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등받이를 눕혀서 머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제 앉은키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가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앞 시트 밑에 있는 공간도 비좁아서 엄지발가락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GV60을 패밀리카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망설여지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제의 차죠. 그 제네시스 GV60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를 처음 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고성능 전기차를 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원래 보통 전기차는 이제 실내 정수성을 높이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내 정수도보다도 약간 움직일 때의 소리를 극대화해서 사람의 약간 운전할 때의 약간 그런 감흥을 좀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데시벨 측정을 하지 않아서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제 감각상으로는 타이칸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트론 GT 탈 때도 약간 소리가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 차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운전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도 또 비교가 이제 아이오닉 5나 뭐 EV6일 텐데 그때보다도 이제 림의 두께나 이런 게 되게 두껍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부스터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이 차의 이제 스펙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앞뒤로 전기 모터 160kW짜리가 들어가거든요. 출력이 220마력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뒤에 160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 440마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스트 모드를 키면 약 40마력가량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480마력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차가 없어서 한번 여기서 부스트 모드 써볼게요. 들리시죠? 소리도 되게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볼스터가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이 타이어가 255에 40 사이즈가 들어가요. 편평비가 40인데 이제 보통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타이어의 편평비인데, 보통 그런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를 쓰면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꼈냐 생각해 보니까 GV80 그리고 G80 스포츠 다이내믹 패키지에 들어가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이 진동이나 이런 소음들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은 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뱅앤올루슨 오디오 시스템이랑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이 두 개의 옵션이 붙어 있어서 저 같으면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고성능 전기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휠 모양이 약간 번개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퍼포먼스 모델 전용 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옆모습에서 보이는 휠과 볼트 디에로라고 하죠. 그거와 잘 어울려서 디자인의 조화가 좀 인상적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앞에 센터 콘솔이 약간 그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구조라서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앞부분에 또 수납함이 또 있어서 자기 소지품들을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자리 운전석은 전혀 비좁지 않아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공간 넉넉하게 뽑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차박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완벽한 풀 폴딩은 안 돼요. 완벽한 풀 폴딩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평평하게 잘 만들어 놔서 차박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이걸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증강현실을 활용한 내비게이션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고속도로에서 IC로 나가는 방향을 뭐 초록선이나 이제 분홍선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진짜 있으면 너무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정말 묵직하게 달리네요. 확실히 그 하체, 그러니까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니까 바닥 무게중심이 낮아서 운전할 때도 노면에 약간 붙어 다니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롤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약간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 도로 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네. 다음번에 이 차를 조금 장시간 좀 시승할 수 있으면 제가 꼭 와인딩 도로를 가서 고성능 전기차를 이렇게 타는 거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밌게 타는 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V60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GV60은 사전 예약이 1만 대를 넘어섰지만 2021년 생산량은 1000대밖에 되지 않아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른 해결돼 도로 위에서 GV60이 돌아다니는 걸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김성관 기자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